30m에서 50m 사이 어프로치 굉장히 어렵죠. 맞아요. 선수들도 가장 좀 어려워하는 그런 거리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파5에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고 우리가 세컨샷을 3번 우드를 쳐서 30m에서 50m 가까이 보낸다 하더라도 그 거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저희가 뭐 아이언으로 좀 한 100m라든지 조금 더 우리가 잘 치는 거리에 두곤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30m와 50m는 어려울까요? 지금부터 왜 어려운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이 스윙을 할 때 크게 들었다가 내려놓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어프로치는 30m다 정확히 정해져 있는 위치가 없고요. 그리고 35m가 될 수도 있고 뭐 38m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풀스윙이 아니니까 리듬에 실수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 어프로치가 어려운 골퍼분들은 지금 하는 이 1번만 잘하셔도 어프로치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네. 궁금해집니다. 네. 예. 자, 이 어드레스 아마 제가 만나본 골퍼분들 중에서 10분 중에 9분은 이러한 어드레스를 하고 계신데요. 자,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우선 어프로치는 자 1번 좁게 서요. 자 2번 약간 좌측으로 약간 틀어서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3번 좌측에 체중을 실어요. 자, 요 정도로 했을 때는 좀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상한 점이 잘 안 보이실까요? 명치의 위치가 저는 너무 좀 나가 있는 느낌. 아 역시 네. 우리 프로님은 예리하십니다. 저희 맞나요? 현구 아나운서 혹시 안 보이죠? 저 지금 가볍게 했거든요. 보통 일반 골퍼분들과 비슷하게 했어요. 아마도 저는 지금 10명 중에 9명인가 봐요. 네. 왼쪽에 체중을 두고 요 정도로 서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지금 했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이 어드레스만 교정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 지금 어프로치가 좀 자신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80m는 100m 남는 게 더 좋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건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제가 과하게 그럼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체중을 실어요. 자, 이게 과한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거기서 좀 과한 거예요. 네, 이거 확실히 보이네요.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이렇게 어프로치 어드레스를 하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좁게 쓰고 왼쪽에다가 체중을 두라고 하고 핸드 퍼스트를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실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체를 좌측으로 돌아선 거는요. 좌측 우리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거리를 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가 릴리스를 하지 않고 그대로 클럽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된다. 그래야만 정확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만약 우리가 똑바로 섰어요. 자 이렇게 서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샷처럼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막히겠죠. 네. 자, 그래서 하체를 살짝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좌측에 체중을 실어줄 때 여기서 내 상체도 같이 좌측 위로 실어주게 되니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몸이 내 하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로. 자, 근데 이걸 살짝 이렇게 되면 백스윙 갈 때 일단은 어프로치는 찍어 쳐야 되는 게 맞지만 자, 가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건 가파른 게 아니고 이렇게 백스윙이 막히게 되고 박혀버리는군요. 박혀버리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딱딱해요. 연습장에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연습하셔도요. 필드 가면 자, 잔디 위에 있고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치게 되면 빠져나가지 않으니 약간 뒷땅을 쳤네.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찍어치지 않고 살짝 좀 나가야지 라고 하게 되면 또 우측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럼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올바른 방법은요. 우선 이렇게 좌측의 체중과 좌측으로 오픈 스탠스를 섰을 때 내 상체가 앞쪽으로 가게 되면 내 골반은요. 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어드레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스윙을 잘해도 이렇게 상체로 덮어치게 되는 어프로치도 덮어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파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명치 위치만 살짝 바꿔볼게요. 살짝만 이렇게 틀었어요. 자 그러면 자 왼쪽을 보고요. 자 틀었어요. 근데 보통의 우리 프로들은 거의 이러한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렇죠. 보여지실 거예요. 네네. 자, 살짝 이런 느낌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골반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 살짝 바깥쪽에 있죠. 네. 그러면 이 왼쪽의 골반의 축으로 우리가 스윙이 이렇게 상체가 회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네. 자, 그러면 자, 일단 명치를 돌렸어요. 그러면 백스윙이 막히지가 않겠죠. 그렇죠. 막히지가 않으면요. 회전이 잘 되고 회전이 잘 되니 자, 다운스윙을 할 때도 막힘없이 쓱 회전이 되고요. 자, 이렇게 잔디에서 우리가 공을 칠 때는 지금과 같은 막히지 않는 스윙을 해야만 명치가 제자리 벽면을 본다 생각해 주시면 회전 이렇게 자,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스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선은 왼쪽의 골반이요. 좌측으로 이렇게 살짝 나가 있으니 왼쪽 발이 축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 여기서 살짝 빠져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확실하게 이제 보시죠. 보여지시죠? 네. 이 느낌을 절대 찍어치는 게 아니고요. 자, 어프로치의 다운 블로가 아니다. 결국 우리의 다운 블로는 왼쪽으로 정렬을 한 상태에서 상체를 돌려줘야만 백스윙 회전이 잘 되고요. 여기서 그대로 클럽이 떨어졌을 때 자, 이 느낌이 일반 골퍼분들이 생각하는 찍어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정말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네. 게 맞아요. 특히 이런 짧은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어프로치 뒷땅 때문에 특히나 잔디나 흙에 있을 때 참 무서움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드레스 하나만 일단 신경 쓰고 샷을 하게 되더라도 그 뒷땅 방지에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명치가 항상 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드레스 때? 그 방법 너무 좋고요. 사실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있으면서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상체가 나가 있으니 이 느낌을 좀 알기 위해서 완전 정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살짝만 공 위치 조금만 살짝만 틀어줘도요. 자, 이 느낌과 이 느낌의 차이를 알자는 거예요. 네. 조금만 공의 방향으로 살짝만 돌아주시면 전혀 다른 어드레스가 보여지고요. 공 위치도 좋은데요. 저는 명치를 정면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공을 보자라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되게 좋은 오. 것 같아요. 아주 좋은데요. 네. 생방송도 공을 되게 지금 뭔가 바라본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오, 있어요. 네. 네. 저도 이제 공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정확히 구분되시죠? 너무나 중요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면 이 느낌이구나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한번 한영구 아나운서도 이렇게 어드레스를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겠습니다. 내일 나가거든요. 네. 예, 내일 보러 갑니다. 내일 내일 가서 한번 꼭 보여주세요. 한번 전혀 다른 해보겠습니다. 스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어드레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이들 이제 힘드실 텐데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 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손목을 쓰면 안 되죠. 네. 안 된다고 배우나요? 알고 있나요? 웬만하면은 손목을 쓰지 않고 그 각을 됩니다. 유지하면서 클럽 음. 페이스가 일정하게 나가라 이런 나가라. 얘기들로 좀 인지를 하고 네, 있죠. 알고 계시죠. 아마 이론적으로는 다들 저희 프로들만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여기서 그대로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된다. 자, 지금 저는 지금 잘하지 않았나요? 되게 딱딱해 네. 보여요. 뭔가 네. 이 느낌은 진짜 아닌 사용 것 안 같은데. 했어요. 네. 그렇죠? 손목은 사용하지 않았죠. 맞아요. 아는 느낌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어프로치가 조금 힘들다, 힘이 안 빠진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 손목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자, 하게 되면 자, 손목 안 썼어요. 맞아요. 자, 근데 팔은 왠지 잡아당긴 것 같고 뭔가 힘겨워 보여요. 자, 이 이유는요. 우리가 정확히 이 오른 손목을 내가 정말 힘을 써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프로치라는 스윙은요. 결국 샷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손목을 안 쓰게 만들어주는 게 어프로치의 스윙입니다. 자, 그럼 그 스윙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히려 손목을 너무 딱딱하게 고정을 하려고 하면 사실 몸도 굳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몸 움직임이 맞아요. 오히려 더 경직돼서 딱 하고 멈추는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을 그대로 내가 힘을 줘서 유지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제대로 우리가 컨택도 안 되는데 거리를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오른손을 잘 쓰게 오른손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팔꿈치를 어드레스를 할 때 이렇게 내 몸에 붙여 보세요. 약간 이렇게 오.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네. 자, 이때 항상 우리가 손이 어프로치는 핸드 퍼스트가 되어 있으니 손이 이렇게 똑바로가 아니라 사이즈로 이렇게 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 팔꿈치를 먼저 붙인 네, 이후에 옆구리 잡아준다. 쪽에 좀 가까이 완전 딱 붙이면 좀 어색하시니까 가까이. 자, 그 상태에서 잡고요. 잡아주면요. 자, 팔꿈치가 좀 불편하지만 붙어 있어요. 자, 옆구리 쪽에 가깝게 있으면 저 스윙 한번 봐주세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스윙이 표현이 될 거예요. 네, 네. 네. 자, 조금 다르죠? 네. 자, 오른쪽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게 되면요. 결국에는 팔꿈치가 여기 있으니까 내 몸과 함께 이렇게 회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건 오른손만 가고 이제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막혀 있는 몸은 가만히 느낌이 나요. 있었죠. 네. 네, 막혀 있죠. 근데 여기서 팔꿈치를 붙이니 이쪽으로 가깝게 가니 내 몸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느낌으로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체중 이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몸을 딱 잡으라고 했어요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프로치는요. 오른쪽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목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아주면요. 이 정도가 어프로치에 최적화된 몸의 쓰임인 거예요. 맞아요. 자, 이 정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거의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팔로만 잡아 당기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오른쪽 팔꿈치를 붙여요. 자, 이렇게 되면 제가 클럽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스윙, 스윙. 자, 여기 앞에 저희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곰프로 같은 경우는 잘 알 텐데 여기 앞에 한번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이제 박수를 한번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가 많이 했던 네. 방법인데요. 네. 자, 여기서 자, 어, 어디 느낌이 잘 그렇죠. 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약간 네. 어프로치 마스터에게 네. 프로포즈하는 느낌. 그렇죠. 예. 이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의 손이 어드레스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손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대로 몸이 도니까 여기 와 있죠. 맞아요. 자, 그럼 결국에 이 손은요. 손목을 많이 사용을 한 게 아니죠. 유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유지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손을 안 쓰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 자, 이게 핵심인데요. 오른손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보세요. 제가 돌아요. 옆으로 회전이 되면 자, 지금 보면 저는 손목을 사용은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뻣뻣하지도 않죠. 네. 네. 왜냐하면 내 몸에 의지가 된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헤드는 굉장히 좀 무겁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볍게 이렇게 손이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 부분이 헤드의 무게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힘을 주지 않고 몸 옆에 있으니 쓱 옆으로 쓱 돌아주면 손목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어 있는 자, 이러한 자세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게 어프로치의 스윙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했던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이 스윙은 아. 자 보세요. 오히려 우리 어드레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손목을 반대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쓴 것처럼 이것도 보여요. 손목입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 팔꿈치를 가까이에 둔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되면 손의 힘을 쓰지 않아도 몸과 함께 쓱 회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쓰지도 그렇다고 여기서 많이 잡지도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스윙으로 헤드 무게로 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또 신기한 걸 하나 봤는데요. 네. 오른팔을 붙이려고 하니까 음. 이 상체, 명치의 위치도 살짝 뒤쪽으로 맞아요. 오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1번, 2번이 같이 되는 네.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4번까지 있는데요. 네. 아, 네. 1, 2, 3, 4번이 거의 좀 연결이 될 거고요. 어프로치를 제가 여기서 꼭 이렇게 근데 어프로치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프로치 고민이 많았던 게 선수들이요. 골프를 이제 시합을 그만두고요. 이제 뭐 레슨을 한다든지 다른 지금 우리가 직업을 택할 때 가장 많이 필드에 나가서 생기는 게 바로 어프로치 입수예요. 오. 쇼게임 고민이 많아지죠. 쇼게임 때문에 아직 지금도 좀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프로치가 한 번 안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맞아요. 가장 무서운 게 칠 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잡히면 뭔가 공이 앞으로 톡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전체적인 골프가 망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가 잡히거나 이런 자신이 없는 부분, 오른쪽 손목만 유지하고 몸이 회전이 되면 된다라고 스윙을 기억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어프로치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입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우리가 뒷땅이 나오거나 탑핑이 나오면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될 때는 다운스윙을 할 때 오. 자, 뭔가 내가 공을 콱 찍어친 것 같은 느낌이 났고요. 네. 자, 어느 쪽이 변화가 많이 생겼는지 한번 봐주세요. 몸이 또 네, 일어났어요. 지금껏 완전히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척추의 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는 뒷땅, 어떨 때는 탑핑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어프로치 자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방금 보셨지만 척추의 각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척추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때 살짝 숙여져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좀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자, 척추각이 살짝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면 평상시에 내가 느꼈던 그러한 샷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 몸의 회전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인정을 하셔야 될 게 클럽을 짧게 잡고요. 이미 제 짧은 클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숙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숙여졌으면 내 느낌이 뭔가 몸이 뭔가 이 오른쪽 허리가 좀 많이 꺾이면서 상체가 약간 하늘 쪽을 바라보는 듯한 왜냐하면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우리가 숙여지니 좀 다른 느낌 약간 아래에서 위로 가는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이 느낌이 굉장히 어색해 하시거든요. 근데 이 느낌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저희 척추각을 백스윙 때는 유지를 대부분 잘 하시는데 그렇죠. 치고 나서 유지하는 거를 이거 너무 구부러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이게 맞아요. 어색한 느낌인가 봐요. 어색하고 뭔가 좀 뻑뻑하다라는 좀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어프로치를 연습을 하실 때 허리가 안 아프시다면 척추각이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 몸 앞에다가 이렇게 클럽을 두시고 이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어프로치도 이 상태에서 각을 똑같이 이렇게 숙여주세요. 숙여진 상태가 돼야만 같은 느낌으로의 척추각의 느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느낌으로요. 자, 그러면 상당히 좀 오른쪽 옆구리가 좀 숙여져 있는 느낌 그리고 내 몸이 약간 숙여진 채로 밑에서 위로 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가 지금 30에서 한 50 정도거든요. 우리가 벙커나 이런 게 앞에 있을 때 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 많이 아유, 두렵죠. 그럼요. 그게 만약에 벙커가 아니라 물이 있다. 아. 그 순간 아, 일부러 더 크게 잡고 살살 치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죠. 맞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프로치 30에서 50에서 좀 어려울 때 한 50m에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진 않죠. 어떠세요? 뭐 일단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 거리를 다 충분히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를.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거리를 정확하게 맞추기보다는 핀을 좀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세게, 좀 네. 힘을 줘서.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 느낌을 알면은 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결국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제발 물에 빠지지만 말아라 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척추의 각을 이렇게 유지를 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해주시면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게 사실 1번과 2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척추각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내 팔꿈치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척추각이 유지가 되면 자, 그대로 팔꿈치가 붙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척추각이 유지가 되면 천천히 와볼게요. 몸쪽에 가까이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크게 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게 컨택이 정확하게 됩니다. 컨택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스윙 내 손과 내 몸이 따로따로 놀았을 때 좀 무서워. 자, 이럴 때 우리가 내려가면서 척추각이 변하면서 이 손이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자, 여기서 또 뭔가 내가 뒷땅이 좀 나올 것 같아라고 할 때 척추각이
이런 느낌으로 약간 놀래면서 클럽을 던지는 듯한 이러한 감각을 쓰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척추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이 손은 내 몸의 옆에 있어요. 옆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 않게 왔다 유지 느낌으로 오, 뭔가 자세가 안정감이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나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했을 때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만약에 필드에 갔는데 이 느낌까지 알려드렸는데 이 느낌을 모르실 때는 저는 어떤 연습을 시키냐면요. 대부분의 어프로치는 이렇게 쳐서 이런 느낌으로 쳐서 안 맞거든요. 그러면 왜 필드에 가면 경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네. 경사 언덕. 예. 저는 언덕에서 거의 이렇게 치는 셈이거든요.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그렇죠. 경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경사를 찾아요. 오르막 오르막 경사. 경사에, 왼발 네. 오르막 경사. 거기서 어프로치 연습 스윙을 시키면 느낌이 어때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팔꿈치가 옆에 붙죠.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스윙이 돼야만 정확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야 실수가 없어져요. 이 오른팔 그 몸에 붙는 그 느낌을 음.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게 지금 상당히 편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어. 이게 오른팔 한 팔로 보통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어프로치를 할 때 네. 컨택 연습을 하거나 오른 손목을 유지하는 그런 연습을 음. 할 때 오른팔 한 팔로 연습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팔을 몸에서 띈 상태로 오른팔 한 팔로 쳐보시면 이건 되게 맞아요. 힘들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네. 지금 팔꿈치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아래쪽으로 네, 이렇게 네. 붙였을 때는 내 몸이 같이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 팔로만 쳐도 지금 똑바로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도 자, 이렇게 한다고 쳐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면 팔꿈치를 떨어뜨리면 일단 채를 어. 들기가 채. 되게 무겁죠. 맞아요. 그렇죠. 네. 일단 올라갈 때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이 맞아요. 나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라는 건데 맞아요.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이해만 하셔도 어프로치로 굉장히 타수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오른쪽 팔꿈치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척추각도를 유지해서 스윙. 네. 전혀 다른 어프로치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음. 그러면 이 오른팔 붙이는 이 어프로치는 30에서 50까지만 하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어프로치도 가능한가요? 아, 역시 좀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자, 이거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가 50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스윙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스윙을 할 때 자, 오른쪽 팔꿈치가 요렇게 붙어서 할 수 있는 건 내 허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프 스윙 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왜 우리가 56도 예를 들어 뭐 샌드로 칠 때 다 도수가 다르고 저는 40m를 한 이 허리까지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50m가 되면 결국에는 스탠스도 달라지고요. 스탠스가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가 릴리스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팔꿈치를 완전 붙이게 되면 우리가 릴리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프 스윙 직전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프 스윙 직전까지 이것만 기억하면 직전까지. 되겠네요. 네, 각자의 개인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뭐 30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성분들은 한 30까지밖에는 못 붙이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엔 좀 스윙이 커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배제이 프로가 얘기해준 1, 2, 3번만 가지고 해도 뭔가 가장 까다로운 그 어프로치를 제가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4번이 벌써 궁금하거든요. 얼른 4번이요. 얘기해 주세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어프로치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야라고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스윙의 크기를 정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스윙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 이유는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스윙의 크기를 정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 자, 그리고 리듬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는데 내 감각으로만 그냥 스윙 크기가 아닌 예를 들어 뭐 30이나 40을 할 때 내 감각으로 그냥 들었다가 만약 크게 들어요. 그냥 크게 들었다가 이렇게 감으로 맞춰 쳐요. 그래도 30으로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이게 더 들어갔어요. 나을 수 있네요. 예. 이렇게 감각이 이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일정치가 않죠. 네, 중요한 거는 잔디에서는요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스윙이 컸다가 내가 작게 가게 되면요 감속이 되면서요 여기서 막 뒷땅이 나온다든지 약간 제대로 터치가 안 나올 거고요. 만약에 백스윙을 작게 해요. 좀 작게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앞에를 이렇게 크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또 이제는 가속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면 결국엔 좀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는 자, 자기만의 스윙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그냥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오. 우리가 뭐 시계 뭐 몇 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클럽으로 이제 많이 조절을 하시는데 저는 주먹으로 조절을 해요. 주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의 방법은 저는 이 오른쪽 우측 허벅지가 20이에요. 저 양쪽 주먹이죠. 자, 요렇게 이게 20. 그리고 여기 골반 정도가 30. 어. 56도였을 때예요. 전 샌드 각자의 거리가 다르죠. 여기서 좀 허리까지 가면 이제 40. 주먹이. 근데 왜 주먹으로 하냐면요. 사람마다 이 클럽은요. 코킹의 각이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이 클럽으로 하려다가 하면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클럽으로 맞추면 저는 이제 조금 코킹의 양을 이렇게 좀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클럽으로 맞춰서는 거리를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고 이 손은 내 몸에 붙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먹으로 하게 되니 내 주먹의 감각이 뭐 정확하다기보다는 이 정도야. 이 정도 20이야. 이 정도가 30이야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잘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마 훨씬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막 뭐 한 30 정도. 저는 30을 한 골반 정도 쓰거든요. 저 골반 정도야. 그러면 양쪽이에요. 꼭 양쪽 대칭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자, 백스윙 갔다가 왔다가 훨씬 더 좀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골반까지 왔다 갔다. 자, 뭔가 확실한 좀 느낌이 30 조금 부족했네요. 네. 그렇지만 뭔가 스윙을 할 때 뭔가 자신 있는 느낌이 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어프로치는요. 거리감이 조금 덜 맞아도 내가 항상 자신감 있게 컨택이 되면은 어프로치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 이번에도 한 주먹으로 맞춰서 하나, 둘.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이 주먹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참 좋은 게, 제대로 딱 너무 30m 같거든요. 정확했네요. 예, 네. 이게 우리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골퍼분들에게도 기준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스윙의 크기가 백스윙과 그리고 스윙을 할 때 달라지잖아요. 네. 감속이나 가속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일정하게 스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이렇게 스윙 크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백스윙에서 피니시 이렇게 한 번에 지나가 준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리듬이 들쑥날쑥하지 않고요. 자, 골반, 주먹 한 번에 하나 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템포가 좋아야 된다라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템포가 좋으려면 사실 그 전제돼야 되는 게 크기가 좀 비슷해야 돼요. 네. 양쪽의 크기가 맞아요. 비슷해야 내가 템포를 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사실 그거는 한쪽은 느리고 한쪽은 빠르다는 소리밖에 그리고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양쪽 크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네. 그냥 멈추지 않고 한 번에 갈 거야 하면은 자신 있게 여기서 탕 요 동작이 나오겠죠. 그렇죠. 리듬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여기서 리듬은 좋게 하라고 하는데 자 하나 둘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스윙 크기를 정해졌을 때 그때 자신이 생기면서 하나 둘 느낌으로 한 번에 쓱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훨씬 더 정확하고 자신 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계속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제이 프로에게 까다로운 30에서 50m 사이 어프로치 마스터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 레슨 핵심 포인트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